자, 이제 천천히. 지금까지 7강 다 몰라도 돼. 다 몰라도 돼. 그렇죠? 이제부터 우리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천천히.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법인세법이 여러분 입금으로 보지 않는데요. 1번 주식 발행 초과금. 회사가 증자를 해요. 발행 가격이 액면 가격을 넘어가요. 그럼 주발초. 이걸 모르시는 사람은 없어. 동의하죠? 이게 자본잉여금의 대표적이고 외워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 자본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받는 사람은 세금이 없어요. 좀 이따 하고요. 밑으로 가요. 안 쓰셔도 되고 차라리 칠판을 보면서 하세요. 여러분이 갚아야 될 채무가 10,000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쉽게 저쪽과 합의를 했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돈을 1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제 회사 주식을 줄게요. 증자를 했다고요. 액면가는 5,000원인데 이 주식의 현재 시가는 7,000원이에요. 물론 요 시가는 당연하죠. 상장법인이면 종가고요. 비상장은 상증법 평가예요. 그럼 전표 끊어볼게요. 여러분은 부채가 얼마 죽었어요? 10,000원. 여러분은 자본금은 얼마가 늘었어요? 액면가. 시가는요. 요 차익이 주발초고요. 7,000원짜리로 10,000원을 퉁쳤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채무 면제 이익이고요. 요 놈은 수익이고 법인세도 입금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발초는 회계도 수익이 아니고 세법도 입금이 아니지만 그렇죠? 이렇게 채무를 출자 전환해서 생기는 건 회계도 수익이고 세법도 입금이에요. 이 정도 쉬운 얘기잖아. 그렇죠? 혹시 만약에 회사가 이거를 주발초로 5,000원을 잡으면 세무조정으로는 3,000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발초는 함부로 잡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 재미있는 거 해드려? 빨리. 이때 되게 재밌네. 여러분 되게 재밌어. 이 주식의 시가가 얼마야? 4,000원이야. 이건 뭐야? 액면가보다 주가가 더 떨어져 있어. 안 좋은 회사란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했어. 그럴 때 여러분 환장하겠네. 이럴 땐 빨리요. 주발초가 없잖아. 시가가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이게 채무 면제 이익이 5,000원일까? 아니면 여러분 쉽게 생각해봐.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뜨고 채무 면제 이익이 6,000원일까? 둘 중에 하나인데 뭐 같아? 고민하지 마. 이럴 때 요 차익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띄울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시가가 액면가보다 낮아도 그냥 액면가를 띄우고 요 차익만 채무 면제 이익이에요. 요건 회계도세법도 똑같고요. 네? 워밍업 했어. 오른쪽에 2번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이라고 있고 한 장 넘겨봐. 329에는 포괄적 이전 차익이라고 있다. 용어가 되게 재밌지. 교환 차익, 이전 차익. 칠판. 여러분은 A라는 법인이야. 여러분이 C라는 법인 주식을 100%를 갖고 있어. 근데 이거를 여러분 B라는 법인에게 이 C법인 주식을 100%를 주고, 그죠? B가 B 회사 주식을 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때 이게 주식을 인수한 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돼. 지금 우리가 A의 얘기를 하고 있나? B의 얘기. 지금 B를 얘기하는 거야.
B가 누구 개인이나 법인한테 C회사 주식을 100%를 받아서 이제 B가 뭐야? C회사 주식을 100%를 보유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 자, 봐. 여러분이 원래 C를 80%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A는 20%를 가졌어. 근데 나는 C법인 주식을 100%를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20%를 얘한테 뭐야? 너 나한테 파라고 그러니까 안 판다는 거야. 그래서 합의된 게 뭐야? 너 줘. 너 C회사 주식 줘. 그럼 내가 내 회사 주식으로 줄게. 그러면 B는 A법인 주식을 받고 내 거를 줬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교환 차익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했어? 교환 차익이야? 교환 차익이야. 그러면 봐. 내가 B회사 주식을 준 게 있어. 근데 이게 페어밸류가 10,000원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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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네가 나한테 준 이놈은 뭐야? 이놈은 그냥 여기서 뭐야? 8,000원이래. 8,000원이래. 그러면은 자, B 입장에서는요. C회사 주식이 시가로 얼마짜리니까 10,000원짜리를 받은 거고요. 받은 거고요. 그렇죠? 내 건을 8,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내 거의 액면은 자본금은 5,000원이야. 그럼 여러분 그냥 5,000원짜리를 주고 뭐 10,000원짜리를 받았다. 그죠? 그럼 이게 다 뭐야? 주식의 발행 초과금이에요. 주발초. 그렇죠? 그럼 여러분 대답 쉽게 생각해줘. 여러분요, 그죠? 지금 숫자를 거꾸로 얘기했나 보지? 내가 거꾸로 했나 봐. 자, 지금 여러분이 B가 A로부터 이거를 받았더니 시가를 내가 12,000원짜리인데 나는 12,000원짜리를 여러분 받았잖아. 근데 내 건 얼마야? 내 걸 준 건데 내 거의 페어밸류는 10,000원이래. 그럼 빨리요. 나는 받고 줬는데 내가 2,000원 먹었지. 그럼 요 나머지가 다 뭐야? 7,000원이 다 주발초야. 여러분 여기서 빨리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이라는 거 쉽게 빨리요? 얼마짜리 받고? 내 거 얼마 줬어? 그러면 내가 얼마 이익 봤어? 그게 포괄적 교환 차익이야. 근데 회계 처리는 다 뭘로 떴어? 주발초 안에 요 2,000원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이라고.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계정은 자본잉여금에 주발초에 떠 있다고. 이해해요? 그러면 여기서 봐. 요 오리지널 주발초도 다 어쨌든 전부 다 회계도 주발초로 띄었고 세법도 입금이 아니니까 세무조정 없다 이거야. 별거 아니고 없어요. 그러면 회계사님, 네? 다음에 329에 포괄적 이전 차익은 뭐야? 그럼 여러분 빨리요. 이번에는요. 봐요. A가 C의 주식을 100%를 들고 있어. 100%를 들고 있어. 근데 여기가 뭐 페어밸류는 10,000원인데 봐. 이 C법인 주식을 출자해서 뭐야? 이 B법인을 신설법인을 만든 거야. 그럼 이건 뭔데? 내가 현물 출자했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출자해서 법인을 하나 만든 거야. 그러면 B법인의 주식을 A가 받을 거 아니야. 이런 걸 이전 차익이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회사랑 맞바꾸면 교환 차익이라고 부르고 신설법인에게 이런 걸 줘서 받으면 이게 이전 차익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놈은 다 시가로 띄우고 여기서 자본금 액면가에 나머지는 다 주발초야. 요게 교환 차익, 이전 차익 전부 다 계정은 주발초에 묻어져 있어요. 고민하지 마요. 이런 거고요. 합병 분할 차익은 나중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우리가 배우자고 하는 거 나왔죠. 333페이지에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이에요. 상법 461의 2조에 따라 이건 원래 여러분 주주총회 결의입니다. 주주총회를 결의해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이 금액은 입금불산입이고 개인도 뭐예요? 그렇죠? 이걸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와, 죽이죠? 여러분 칠판 상법이 2012년 4월 15일부터 이때부터 상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아는 건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할 거 아니야, 맞나? 상법이 지금부터 십몇 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여러분 자본잉여금으로도 배당금을 줄 수 있어요. 주주총회 결의를 주면. 이렇게 봐. 이 회사가 봐. 자본금은 1,000억이에요. 자본잉여금이 거의 주발초거든요. 주발초는 5,000억이에요. 이익잉여금은 3,000억이에요. 항상 우리는 요 이익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주는 줄 알았죠. 배당금을 받으면 개인은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를 내고 법인은 배당금 수익으로 입금이니까 법인세를 내는데 미리 가요. 이익잉여금으로 배당금을 받으면 이중과사라 이 중에 일정 금액은 입금불산입을 해줘요. 지분율에 따라 입금불산입을 해줘요. 그런데 2012년부터 대한민국의 여러분 상법이 바뀌어서 뭐예요? 정말 죽이죠. 주발초로도 배당금을 줄 수 있다라고 법이 바뀐 거예요. 아, 저는 이건 정말 역사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정식 문구는 자본잉여금으로 줄 수 있다. 칠판, 아까 자본잉여금 기억나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전환권 대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로 배당금을 줄 수 있어요. 상법이. 근데 그냥 칠판 자본금의 1.5배까지는 못 준대. 그럼 얼마야? 1,500억이잖아. 그러니까 주발초가 5,000억이 있으면 1,500억을 뺀 3,500억으로 배당금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회사는 주발초로 줄 거냐 이익잉여금으로 줄 거냐를 고민할 거잖아. 근데 주발초가 뭐야? 결국은 내가 낸 돈이잖아. 주주가 낸 돈이고 배당도 주주가 받잖아. 그죠? 그래서 현재 주발초로 배당금을 받으면 자, 개인은 이건 아예 배당 소득으로 안 보고요. 법인은요. 입금불산입돼요. 그러니 지금 요렇게 보면 여러분 그지? 이건 누가 봐도 주발초로 주는 게 좋잖아.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하나 있어. 여러분 A라는 법인이 B라는 법인을 자 100억 원을 출자했어. 근데 여기서 자 주발초로 120억을 배당금을 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당연히 A법인은 주발초로 주니까 입금불산이 배당금 얼마 120억일 것 같지만 택도 없어. 현행 세법이 배당금을 주발초로 받을 때는 내가 이 회사의 여러분요, 그죠? 출자한 금액까지만 입금불산입니다. 20억은 과세야. 알았다고 그러고. 근데 소득 처분이 더 중요해. 절대 기타가 아니라 마이너스 유보야.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이거? 우리는 이 회사에 출자했다. 저기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배당금을 준다. 근데 다가 아니라 여러분 다가 아니라 내가 출자한 금액만 입금불산입이고 소득 처분이 마이너스 유보라서 감자한 걸로 봐서 언젠가 A가 B 회사 주식을 여러분 매각을 하면 요 입금불산입된 금액이 전액 입금산입돼요. 대답. 이래도 여러분은
주발초로 배당금을 주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봐?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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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게 봐. 주발초가 아니라 그지? 이익잉여금으로 120억을 배당금을 주면 봐. 여러분 눈으로 먼저 봐. 몇 페이지만 넘길게 그냥 여러분. 337에 가면 수입배당금 입금물산입조문이 있는데 338 한 장 넘기면 여러분이 50% 이상이면 100%, 20에서 50%까지는 80%야. 20% 넘어가면 30%야. 칠판. 지금 A가 B 회사의 주식을 만약에 30%를 갖고 있었으면 이걸 이익잉여금을 받으면 여기에 80%니까 얼마야? 96억이 입금불산입이야. 그리고 이건 기타야. 그런데 주발초로 배당금을 받으면 그지? 100억밖에 입금불산입인데 이놈이 마이너스 유고라. 이거는 나중에 팔아버리면 과세가 돼요. 이익잉여금으로 주면 그냥 기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빨리 이래도 자본잉여금으로 주는 게 유리한 거야? 아닌 거야. 이해해? 주주가 법인일 때는 결코 주발초로 배당금을 주는 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과세되기 때문에. 이해해?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의사결정을 조심해야 돼. 주발초로 줄 거냐, 이익잉여금으로 줄 거냐. 빨리 알았다고 그래. 알았죠? 그런데 봐. 이 주주가 개인이야. 그지? 개인이면 이익잉여금으로 주면 이건 전액 다 배당 소득이야. 그 대신에 여러분도 많이 알지? 여기에 1.1이라는 이게 그로스업을 해서 이 금액에 세율 때리고 요 금액에 그지? 요 0.1만큼을 세액공제해주는 그로스업이라는 제도가 있어. 그로스업이야. 그래도 꽤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거야, 소득세법은. 근데 이 개인이 주발초로 120억을 받으면 이건 무조건 전액 소득으로 안 봐서 1원도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가 개인일 때는 무조건 주발초로 주는 게 유리한 거예요. 법인이면 그다지 유리하다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무대뽀로 주발초로 주는 거 아니야. 알았죠? 그러니까 요걸 조심해서. 근데 여러분이 상장이면 아무래도 여러분의 상당한 주주들은 웬만하면 다 개인일 거야. 그러니 주발초로 주는 걸 좋아하지, 주주들은. 세금이 1원도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봐. 항상 주주총회를 할 때 떠와. 주총 뭐 할 때 주주한테 주총 오라고 그러잖아. 올해 배당금을 얼마 준다고 그러지. 그때 안내문에 이렇게 써 있어. 올해 배당금은 지금 안으로는 뭐 3천억을 주는데 이건 다 주발초를 재원으로 줍니다. 그래서 세금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안내한다고. 됐죠? 받는 사람이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야. 자, 그리고 상대방이 법인이 배당이면 잉여금도 엄청난 입금 물산입이 되니까 불리하지 않고, 근데 개인은 이렇게 그로스업을 해도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요. 세액공제를 해봐야 이런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칠판 상법은 이와 같이 뭐라고 써 있다? 상법은 자본잉여금을 배당금을 줄 수 있어요라고 돼 있어. 이건 상법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세법이잖아. 세법에서 법인은 입금으로 안 봐요. 개인은 배당소득으로 안 봐요. 라는 이 자본잉여금은 이 중에 일부만 그런 거야. 와, 아직도 11분이나 남았어. 자, 먼저 문구를 볼게. 상법은 자본잉여금을 이렇게 써 있어. 자본잉여금을
감액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정식 문구가 이렇게 돼 있어. 자본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줄 수 있다라고 안 써 있어. 자본잉여금을 감액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이때 이 감액이라는 말이 과연 무엇을 뜻하냐? 배당이냐? 맞아. 이럴 땐 어떻게 생각해? 봐봐. 여러분이 봐봐. 자본금은 1,000억이야. 그죠? 여러분. 그리고 주발초는 600억이야. 근데 이익잉여금은 뭐야? 800억이 결손이야. 자본총계는 800억이야. 10초 안에 대답. 이 회사 배당금 줄 수 있어 없어? 배당금 줄 수 있어 없어? 주가지. 처음에 보면 못 줄 것 같지? 잉여금은 결손이야. 여러분은 주로 혹시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봐. 일로 와. 여러분. 여기서 좀 전에 3,500억까지 배당할 수 있는데 봐. 이때 이 회사가 올해 600억을 배당금을 결정했대.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빨리 여러분 어떻게 한 거라고? 우리 회사는 올해 실질 주급납입이 돼 주발초 중에 600억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주겠습니다라고 주총에서 결정한 거야. 3월 20일 날.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배워. 누구한테 배웠는지 뭐도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뭐야? 3월 20일 날. 야, 이거 죽이네. 자, 봐. 이날 주발초가 빨리 얼마 없어졌어? 얼마 배당 주니까? 대변에 뭔 줄 알아? 여러분, 주총일 날 돈 나가나? 안 나가지? 그지? 그럼 이걸 대변이 이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일단 대체를 해. 그러니까 주발초를 600억을 죽이고 이익잉여금을 늘려 일단. 그리고 동시에 다시 미처분 잉여금을 죽이고 이날 미지급을 잡아. 그러면 논리가 주발초를 죽이고 일단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하고 이놈을 줬다란 얘긴데 그죠? 그러면 이 논리로 따지면 말해봐. 이 논리로 따지면 그지? 주발초를 전액 다 헐어도 뭐야? 결손금이 얼마밖에 보전이 안 돼. 그럼 빨리 이러면 배당금을 못 주지. 근데 저는 이 논리가 무지하게 잘못된 거라고 보는 놈이야. 이게 왜 법문구가 감액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맞아? 어디 이 자본잉여금을 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하냐고. 그냥 자본잉여금을 죽이고 미지급을 잡으면 되지.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는 거야. 근데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하는 거야. 배당금을 주총에서 잉여금 처분계약서에 띄워야 되니까 기억나나 몰라. 잉여금 처분계약서 맨 위가 미처분 잉여금이거든. 전기에 넘어온 놈. 여기다가 주발초를 띄워. 그래놓고 합계해놓고 잉여금 처분에 한 건데 나는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왜 이걸 대체를 해. 놔둬버리고 그냥 주발초를 주총해서 주발초로 배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미지급을 잡으란 말이야. 잉여금 처분 계약서에 잡을 이유가 없다고. 돌아가서 윗사람들에게 여러분 다 전해. 왜 미처분 잉여금으로 대체하냐고. 어디 그렇게 써있냐고. 상법에. 어느 규정에 이렇게 하라고 써있냐고 물어. 없어. 그래서 칠판 누가 질문했어? 자파. 이렇게 자본금과 주발초의 합계가 어쨌든 결손 금액보다 크잖아. 그지? 그래서 이 회사는 주발초 중에 200억을 배당금을 주니까 이게 바로 미지급금으로 잡았단 말이야. 이렇게. 뭔 뜻이야? 배당금을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결손금, 왜? 잉여금으로 대체 안 해도 된다고. 이해해?
그러면 결손금이지만 배당금을 줄 수 있는 건 이건 대한민국 만세야 이건. 이해했어요? 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라도 주발초로 배당금을 줄 수 있는 거야. 상법의 본뜻이 이렇다라는 얘기야. 왜 이걸 미처분 잉여금의 대체래? 어디 그렇게 돼 있어? 상법이 이 자본잉여금을 감액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그래서 여러분은 한 장 넘겨, 어디 또 넘겨요. 넘긴다. 앞으로 와야지. 336페이지 봐, 여러분. 336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6번을 빨리 읽어요. 336번에 동그라미 6번. 칠판 읽었어? 여러분 잡어? 지금 이 얘기에 전제가 빠졌어. 이 질문한 회사가 바로 이 회사였어. 잉여금이 결손이었어. 자본금과 주발초 합계가 결손금보다 커. 이럴 때 배당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지. 줘도 세금 없다고 써 있지. 맞지? 이걸 결손금으로 가면 결손금 보존이니까 아니지. 국세청이 요 동그라미 6번의 유권해석을 내린 건 주발초를 절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이게 똑똑한 사람이야. 이게 똑똑한 친구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은 오지랖이라고 그럴까? 여러분 회사는 변호사들이 있어. 뭐 김앤장, 화우, 광장, 환장하겠어. 여러분 변호사들이 우리처럼 회계세법을 어떻게 알아? 걔네가 어떻게 알아? 걔네가 그러는 거야. 칠판 죽이지. 변호사들이 지금 뭐라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이건 뭐야? 상법 위반이지. 말해봐. 뭘 위반했다는 거야? 주발초가 많아서 배당금을 줬지. 뭘 위반하는 줄 알아? 올해 주주총회 할 때 주발초를 죽이고 잉여금으로 갔지. 이익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줬지. 상법에 보면 이익잉여금은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돼. 배당 가능 이익은 전년도 12월 말 재무상태표에 쉽게 말하면 잉여금이야. 그러면 요 600억은 전년도 말에는 자본잉여금에 있었지 잉여금에 없었지. 그렇다라고 이게 상법 위반이래. 난리가 났어. 기업들이. 더구나 김앤장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뭐 김앤장 모르겠고 근거대라 그랬어. 그러니까 근거가 하더니 그냥 법무부에다가 우리도 국세청에 인터넷 상담 알아요? 법적 효력이 없는 인터넷을 물으면 상담해 주지. 인터넷 상담이 있대. 나랑 장난하냐 지금? 인터넷 상담으로 법무부가 위반한다고 나와서 나한테 그걸 지금 뭐라고 dim이냐? 아이 쪽팔려라 씨. 그런 거 효력 없어. 오케이?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근데 김앤장이 그랬다니까 또 무섭잖아. 다른 법무법인도 이게 몇 년 전에 이런 레터가 있었대. 이건 논란이 돼서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 친구들은 이게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5년 3월에 주발초를 죽이고 이익잉여금으로 놓고 배당하는 것 이건 상법의 위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법무부 친구들은 상법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변호사들은 이게 상법의 위반이면 아까 주발초로 배당받으면 입금도 불산입이고 개인은 소득으로 안 보는데 이게 위법이면 뭐야? 과세다. 이렇게 확장 해석을 하는 거야. 난 미치겠어. 여러분 미치겠네. 걱정하지 마. 이미 누군가가 물었고 조세심판원에도 떴어. 조세심판원에서도 요랬어.
국세청이 이걸 주장한 거야. 같은 연도에 주발초를 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여기서 배당을 줬으니까 지금 법무부가 이런 거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상법의 위배라고 보니까 과세입니다. 그랬더니 조세심판원이 잘 모르겠고 그 말은 뭔가 이런 거는 법무부의 해석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거 과세 못했어. 이건 심판원분들이 똑똑한 거야. 즉, 제 말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주발초를 그냥 미지급금으로 놓고 주라고. 잉여금 처분계약서에 대체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여러분 이해해? 그걸 인정한 거라고 나는 봐. 조세심판원이. 이게 얼마나, 근데 기업들은 불안한 거야. 그래서 어떡한 줄 알아? 2025년 3월에 주발초로 배당하고 싶은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작년 24년에 임시주총을 한 거야. 그때 임시주총을 해서 주발초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겠습니다라고 작년에 임시주총을 해서 작년 연말에 요 600억을 잉여금으로 놓고 올 주총에 작년에 잉여금으로 대체한 요놈으로 배당금을 준다. 지금 1억 하고들이 있다. 여러분 대답해봐. 임시주총이 누구 애들 이름이야? 여러분 임시주총 할 거야 상장이? 비상장은 상당수가 이렇게 했어요. 불안하니까. 근데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공식적인 의견을 밝혀야 돼. 근데 봐봐 여러분 지금 국세청이 이 경우에 200억을 줘도 배당금을 줄 수 있고 세금 없다고 지금 유권 해석 받잖아. 그러니까 앞에 동그라미 유권 해석이 올해 5월 29일 날 나온 거 아니야. 맞아? 이 원문을 찾아보면 결손금이 있는 회사가 주발초로 배당금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으로 간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맞아? 바로 미지급금 주고 줄도 되고요. 그러므로 이거 지금 아까 같은 연도다. 전 이거 아니라고 봐요. 단 제가 무슨 법무부에 해석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이 논란이 하늘을 찌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발초를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에 맨 위에 1번란에 집어넣지 말고 그냥 주총에서 주발초로 배당합니다. 띄워놓고 그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에 띄울 필요가 없는 거야. 주총 결의만 해놓고 그럼을 그냥 미지급으로 주고 세금 혜택을 받으면 되는 거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볼 겁니다. 이게 지금 올해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얘기고요. 왜 주발초로 주고 싶어? 상장들은 주발초가 많은데 여러분은 개인주주가 많은데 1원도 세금이 없잖아. 이렇게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셔야 되니까 아까 재평가 적립금은 3%와 1%가 있는데 얘 모법이 자산재평가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산재평가법에는 이 재평가 적립금은 빨리 봐요. 무상주로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지만 이거는 배당금의 재원으로는 쓸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놓으세요. 원래 재평가 적립금은 배당금으로 줄 수 없는데 지금 회사가 이 법이 2000년에 없어졌잖아. 없어진 법의 위반을 알게 뭐냐. 더구나 대다수 대기업은 자본잉여금 안에 재평가 적립금이 현재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니까 상법이 자본잉여금인 줄 알고 이거를 배당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다만 알아놔요. 자본 재평가 적립금으로 이 법의 위반으로 배당금을 주는 건 무조건 이미 기재부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입금입니다. 과세됩니다. 다만 환장하겠네. 여러분 주주가 꼭 빨리 법인만 있어? 개인도 있어? 개인도 있죠. 지금 환장하겠어. 추록분에 보면 다 써놨어. 여러분 회사가 지금 몇 프로짜리 재평가 적립금으로 배당금을 준다는 거야? 3%. 그러면 법인은 과세야. 근데 개인은 죽이죠. 와우. 법 논리가 웃겨요.
소득세법 논리가 그냥 3% 재평가 적립금은 배당 소득으로 안 봅니다. 무조건 가서 전해. 여러분이 대기업이면 반드시 3% 재평가 적립금이 있어. 그 돈을 개인 주주가 많으면 자산 재평가법 위반이든 지랄이든 배당금 줘도 돼, 주총결의로. 그리고 그 개인 주주는 1원도 세금이 없어요. 법인 주주는 과세입니다. 알았나요? 이거 추록본에 보면 있다, 여러분요. 지금 한 말들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놈은 얼추 다 했네요. 그리고 무조건 엄청난 질문을 기대합니다. 알았나요? 언제든지 물어. 알았죠? 좀 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결론. 우리나라 대기업은 3% 재평가 적립금이 있어요. 미친 척하고 그거로 재평가 적립금 죽이고 미지급 잡고 배당해도 돼요. 개인 주주는 1원도 세금 없어요. 법인 주주는 입금이야. 과세돼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환장하겠네요. 시간 봐서 내일 9번째 시간에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알았나요? 즐거운 얘기들 많이 배웠습니다. 8시간 동안 어려웠네요. 동영상 보시는 분 이제 3분의 1이 아니라 원래는 4분의 1 돈 겁니다. 32시간짜리 강의니까 앉아 계신 분은 3분의 1이 끝났습니다. 오늘 힘드셨는데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여러분 우리는 9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 안녕히 가세요.